2016년 둥관의 사업가 하능로이 하능고 라이는 손님들을 도심으로 안내하며 외국 손님들에게 지역의 표준을 소개하곤 했다. 그날 밤 하는 손님들을 둥관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방 KTV로 데려갔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성매매 서비스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고객들은 매춘부와 수십 명의 아름다운 중국 소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중국 외에도 고객들은 일본, 한국, 심지어 러시아 소녀들도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소녀들이 가장 비싼 편이다. 여러분은 한두 명을 선택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즐기면 돼요. 그런 다음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성관계는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둥관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죄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700만 명의 인구 중 10%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둥관의 전형적인 매춘업소는 광고 간판이 없다. 오직 검은 까마귀라는 별명을 가진 포주가 입구에 서 있을 뿐이다. 철제문 뒤에는 5층짜리 단독 주택이 있다. 아름다운 6명의 소녀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다. 그들은 넌 불빛 아래에서 라면 몇 그릇을 급하게 먹고 있다. 어두운 조명과 밝은 조명이 혼합되어 장면은 몽환적으로 보인다. 경찰이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검은 까마귀가 말했다. 그는 스웨덴 축구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즐거움을 위해 $50를 요구합니다. 라고 말했다. 홍콩의 남중국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둥관에는 약 50만 명에서 800만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둥관에 가서 일하는 것을 알고 걱정합니다. 2009년 둥관의 전직 공무원 리우치강이 말했다. 2014년 2월 6천 명의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이후 둥관에서의 비즈니스는 예전처럼 쉽지 않다. 최소 2,000개의 호텔과 마사지 업소가 폐쇄되었다. 밤 12시에 시장장이 닫혀요. 30세 정도로 보이는 한 포주가 말했다. 그녀는 섹시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25에 2명을 구해줄 수 있어요. 강력한 단속 기간 이후 둥관의 오랜 성매매 활동은 지하 세계로 전환되었다. KTV의 2층에서 2명의 섹시한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다가온다. 그들 뒤에는 다른 소녀들이 대기 중이다. 약 300위안 100만 동 이상으로 고객들은 소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 1200위안이면 소녀들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저는 결혼했고 22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28세의 한 여성이 둥관에서의 세 번째 근무일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성씨가 락이라고 말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모르세요. 락은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패한 후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밝혔다. 너무 큰 빚 때문에 직업을 바꿔야 했다. 저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락은 말했다. 2만 원이나 3만 위안을 벌어서 카지노로 돌아가고 싶어요. 장시성에서 온 한 소녀인 송통은 친구에게 속아 노래방에 팔려왔다고 밝혔다. 제가 둥관에 배에 올 때까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송은 자신이 19세라고 주장했지만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기자는 그녀가 15세 또는 16세라고 추정했다. 린린린린이라는 20세 정도의 소녀는 구이저우성의 작은 마을에서 둥관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장난감 공장에서 일한 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사지 업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가족을 돕기 위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린린이 말했다. 2016년 1월 16일 중국 광둥성 둥관시는 성매매 단속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44일 동안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2014년 2월 첫 번째 단속 후 2년 만에 실시되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분위기와 비즈니스 환경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전에는 둥관이 중국 최대의 홍등가로 알려져 있었다. 2014년의 단속 캠페인으로 인해 2,000개의 호텔, 스파, 마사지 업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는 성매매 중개인과 운영자, 부패한 고위 관료와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시의 부시장 겸 경찰국장인 얀 샤오캉도 해임되었다.
광저우 중산대학교의 공공재정 및 세금 교수인 린장은 정부의 캠페인이 이 지역 성매매 산업에 8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추정하며 이는 2014년 도시의 총수익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 산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단지 공개적이지 않고 활발하지 않을 뿐 지하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둥관에 도착한 외부 기자는 택시기사 00으로부터 당신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작년에는 둥관 표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공은 자신도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둥관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수년간 손님을 태웠지만 대부분의 손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둥관 표준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은 단속 이후 모든 장소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너는 외부인이라 혼자서는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 반드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야 한다. 공이 말했다. 공은 정부의 단속이 자신의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8시간 야간 근무를 통해 평균 500위안 1,700만 동 이상을 벌었지만 현재는 300위안 100만 동 이상밖에 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둥관 표준 서비스와 함께 운영되던 호텔과 KTV, 마사지 업소들이다. 후 씨는 지역의 큰 호텔 주인으로서 그는 공공안전, 상업 및 보건 시스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단속이 시작된 이후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후 씨는 그의 호텔이 6층으로 방음 처리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는 KTV 서비스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호텔에 직접 출근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 이후 후 씨의 호텔은 하루 평균 30% 이하의 운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이라는 34세의 여성 화장품 가게 앞에서 멈춘 기자에게 그녀는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이후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작은 집을 사들였고 그 이전에는 유명한 매춘부로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관에서 몇 명의 매춘부가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9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해 온 홍 씨조차 수십만에서 수백만이라는 모호한 숫자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녀와 같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길에 들어선 이유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성기에는 한 여성 가장이 최소한 2만 위안 7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홍 씨는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단속을 처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라고 홍 씨는 이야기하며 여전히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에 따르면 다른 사업을 찾지 않는 한 이 업계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주로 단골 손님과 거래하거나 가끔 택시기사와 같은 중개인을 통해 손님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도 이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KTV에 들어가면 고객은 한두 명의 섹시한 여성 접객원에게 인사를 받으며 그 뒤로는 대기 중인 여러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 300위안, 현재 환율로 100만 이상의 가격에 고객은 한 여성을 고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약 1200위안, 4점 2천만 이상의 가격으로 고객은 여성 접객권으로부터 더욱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로우 씨는 결혼하고 1세가 되지 않은 아들이 있다고 전하며 도박에서 졌기 때문에 동관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빚을 갚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라고 로우 씨는 말했습니다. 링링은 20대 초반의 소녀로 귀주 산악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동관으로 온 사람입니다. 장난감 공장에서 일한 후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사지 가게로 옮겼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링링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0세가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장시성에서 왔는데 그녀는 가족을 돕기 위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으나 불행히도 친구에게 속아 동관의 한 배 팔려갔다고 합니다. 동관의 배 데려갈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고 상은 쓰라리게 전했습니다. 꽃을 파는 소녀들은 단순히 값싼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팔리거나 납치되어 결국 매춘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이들 중 많은 경우가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좋은 직업을 약속받고 올라오지만 그들이 자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매춘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인신매매, 사기, 성관계를 통한 위험한 질병의 확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 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매춘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 확고하고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뵙겠습니다.